오늘 종목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5원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종목명은 성창기업입니다. 자, 이 성창기업 지주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편입을 하는 것은 2018년 10월 달에 김동우 매니저가 이 편입해서 지금은 당시 1,200원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정신테마주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2018년도 10월 말 지수 저점을 치는 날에 제가 이 종목을 정시테마주는 원래 D-Day 마이너스 3년 전에 출발하거든요. 딱 여기가 D-Day 마이너스 3년 전 정도 돼요. 3년 반 전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 종목 현재 남선은 6,000원이 되었거든요. 당시 이게 매수하는 그 단계에서 목표치가 5,200원이라고 그러는데 3번이나 넘어갔고 지금 벌써 그 목표치 넘어갔는데 지금 오늘 제가 성장기업 지주를 두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종목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하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저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정부 정책을 두고 정부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디지털 중심의 SOC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우리의 성장 동력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규모가 뭐 150조, 13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이거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바로 그 문제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놔라라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제 이 재경부를 포함해서 바로 이 공급 확대와 관련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책을 진행할 때 잘 보면 이 관료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관료주의라는 게 있지만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태스크포스나 팀이나 추진단위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점점 이렇게 만들어서 일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의 증명은 어제 태스크포스가 첫 가동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 제대로 받침을 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사실은 지금 뭐 잡지 못한 이유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도 똑같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부동산을 늘리려고 해도 규제라든지 이런 데 묶이면 더 이상 서울 지역 근처에서 이 공급, 이게 이제 서플라이 곡선이라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우셨으니까 이걸 늘리려면 규제 해제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서플라이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크게 인구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53년부터 70년까지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죠. 전후 세대. 이분들이 이제 30살이 돼서 결혼하고 집 사야 될 나이가 바로 83년부터 대략 인구론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정도까지 한 17년 정도가 되는데요. 더불어서 이분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자녀분을 낳으셨을 건데 이분들이 이제 막 30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냈더니 2013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낳은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수요를 무시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무조건 투기적인 수요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정책적인 오판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해결하려고 보다니까 이 시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잘 잡으셨죠. 그래서 바로 해결해라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바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신없이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을 해서 옮겨갔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게 가격이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공급을 오른쪽으로 늘려서 가격을 누르는 이 방법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 정부의 이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참 성공적인 또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크게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신문을 봤더니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K방역처럼 부동산 정책도 따라올 것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자본주의의 종주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건데 한국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앞으로 공급 확대 정책 한 달 반 후에 정부의 패키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중에다 허공에다가 지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다 기둥을 받고 지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이 근처에는 집질 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국은 규제 해제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 규제 해제 부분이 역시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린벨트고요. 두 번째 규제 해제 부분이 군사 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집질 땅이 없습니다. 좀 그래도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집에다가 그 허공에 띄우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이제 고도 제한 해소.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팅 되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아까 남선알림님을 그 자리에 잡을 수 있었느냐면 차트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성장기업도 관련 그린벨트 지역 내에 땅을 무진장 갖고 있으니까 그린벨트 한번 해제되면 그쪽에 땅값들의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과거에도 뭐 기본적으로 한 20배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시기 바라고 새로운 정책 테마주로서 오늘 성장기업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이 이제 들고 나오신 종목을 보니까 뭐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이제 그린벨트 관련주로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좀 토지 임야를 봤더니 뭐 갖고 있는 토지가 다 뭐 부산, 뭐 울산, 뭐 경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업 지주가 뭐 서울에 뭐 숨겨놓은 땅이라도 있는 건지 왜 오늘 편입하신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산 쪽에 기본적으로 이 목재를 하는 회사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숨겨놓은 거는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 관련 그린벨트 해제 관련을 오르는 종목이 오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원종합개발이라고 있고요. 이 회사는 내곡동에 갖고 있습니다. 이 가장 사실은 이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고 그 외에도 서울 지역에 있는 1차적인 혜택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하고 집을 짓자면 목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네, 그러면 가구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네, 한샘 같은 종목 요즘에 막 올라요.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이 벽산이나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건자재 관련 종목들 쪽으로까지 결국 부동산 확대라는 것은 이 그린벨트만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땅에 대한 문제고요. 집도 지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은 연간 20만 채씩 서울 경기에 뭐 5년간 120만 채를 짓겠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간접적인 수혜가 그렇죠. 소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또 지난주에 또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멘트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크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건자재 시장이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종목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창기업을 연구할 때 보면 기장군 부산 기장군의 땅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게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요 기업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이제 제가 오르는 것은 수요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오른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유동성이 꺼졌을 때는 집값도 다시 이제 꺼질 텐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 정책을 이제 정책의 효과나 지금의 현상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상식에 근거하는 전략을 펴야 되는데 약간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만 올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마스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총리께서 하루 종일 택시 타고 다녔는데
한 장을 못 구합니다. 이게 투기적인 수요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는 급증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사실 시장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 누가 해야 되냐면 쌀수매나 이런 부분을 했던 과거에 농림수산부나 또는 또 유통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나 또 독점이나 이런 경쟁 구조를 만들었던 산업통상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왜 잘 못 되었냐면 수요곡선은 건설교통부, 예를 들면 교통부가 이걸 네.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공급만 알 뿐이에요. 네. 수요곡선은 통계청이나 또는 뭐 교육부나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를 엉뚱한 부서에 시켜놓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대로 대통령께서 찝어서 이번에 해결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 종목에 대한 목표치는 5,000원, 손절가는 1,4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